아시아나항공과 기업 결합을 마무리한 대한항공이 두 회사 산하에 있던 저비용항공사 3사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어부산의 미래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에어부산이 통합 저비용항공사에 흡수가 되면 부산 거점 항공사는 없어지게 됩니다. 가덕 신공항 기항을 앞두고 이런저런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죠.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일단은 통합저비용항공사 출범을 서두르고 있고요. 에어부산이 이번 주 목요일로 알고 있는데 임원진을 새로 단행한다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아마 대한항공 직원들이 대거 포진이 될 확률이 높겠죠. 일단은 LCC 지금 통합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고, 예, 잠깐 설명해 주시죠, 상황을. 네, 오는 16일 에어부산의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 및 사내이사 등 임원진들을 대한항공 출신으로 대거 선임할 것이 이렇게 보이고요. 예, 예. 곧 에어부산에 대한 이것은 입김을 넘어서 네. 그 에어부산을 장악의 수준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화학적 결합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고요. 예. 2년여간은 각자의 운영 체제로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는 입장인데요. 예, 이 예. 과정 속에서 지금 각 자회사인 3사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 예. 이것이 이제 통합 LCC로 그렇죠. 출범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에어가 이제 대한항공 산하인데 진에어가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통합 LCC 본사는 인천으로 간다는 건데 이게 어쩌면 왜 이 사람들이 이게 당연한 건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상황이 흘러간 거죠? 일단 우선 조은태 회장이 2022년도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합 LCC 본사는 예. 진에어 브랜드 중심으로 인천을 허브로 삼겠다는 발표를 한 게 네. 아마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고요. 예. 그다음에 부산에는 사실은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부산은 정말 이제 가덕 신공항이 남부권 중심 공항이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예, 예.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항공 정책 자체가 네. 수도권 중심이고 인천공항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죠. 중장거리 노선이라든지 알짜 노선들은 대부분 이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항공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예. 보니까 지금 에어부산의 같은 경우는 인천으로 갈 그렇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산에서 중장거리 노선을 유치하겠다고 의지를 밝힐 때도 사실은 반대가 있어 왔잖아요. 굉장히 큰 저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부산에서 중장거리 노선을 띄우고자 할 때 가장 반대했던 예. 게 대한항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산 시민들이 알 만큼은 다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통합 LCC 본사가 부산으로 혹시 유치된다 하더라 해도 예. 결과적으로는 인천을 중심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대한항공 입장에서 예. 우리 부산의 가덕신공항을 남부권 중심공항의 공항으로 키워주겠냐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역사에서 보여진 모습들이니까요. 에어부산 지분 구조가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44% 정도, 시바 그리고 이제 이 상공계가 대략 16, 32인가요? 합쳐서 대략. 네네. 그렇죠. 그동안에 에어부산이 정말 우리 부산 시민들의 무엇보다 자랑이었고 부산 또 경남 지역의 거점 항공사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LCC 이 출범이 부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역의 목소리였고 그동안 이런 노력을 해왔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게 주요 해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대한항공을 능가하는 지분을 우리 부산이 확보를 해서 일대 주주로 가능하다면 예. 이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은 녹록하진 않고요. 대한항공 역시도 부산에 그렇게 해줄 리는 만무합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인천공항 중심으로 모든 노선을 띄우고자 하는 대한항공의 입장에서 우리 부산을 과연 그렇게 해줄까?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통합 LCC 본사 예. 부산 유치는 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것은 대한항공이 해줄 리도 만무하지만 예.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이제는 별로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골든타임이 지나버렸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는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간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시민사회는 그래서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꾸준히 얘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리 매각을 요구 처음 우리가 할 당시만 해도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있었고요. 예. 그리고 명분도 명확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정부만 결단해주면 네.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해외 승인이 모두 다 나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대한항공이 모든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예, 예. 그리고 해외 승인이 모두 남으로 인해서 에어부산의 기업 가치도 이미 높아져 버린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분리 매각 비용을 우리 부산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이제 분리 매각 역시도 가능성이 조금 희박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명분이나 해법 차원도 그렇지만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에어부산이요. 사실은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부산에서 6위 7위하는 기업이고요. 무엇보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거점 항공사이면서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사라진다면 우리 지역은 그 대표 지역 기업과 또 가덕 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거점 항공사를 잃어버리는 너무나 불미스러운 일이고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에어부산은 작년 이제 3월까지 단기 순이익만 해도 609억 원을 달성했고요. 예, 예. 매출 1조 원대로 그동안 부산 시민들에게 가장 자부심인 기업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에어부산 임원진의 70%가 불경 출신이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김해공항의 전체 이용객 점유율도 1위를 기록할 정도의 탄탄한 네.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말 부산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지역 거점 항공사를 확보해야 되는 가덕도 신공항에 있어서 지금 확보가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지역의 튼튼한 기업, 지금 천대 기업 중에 그 부산 기업은 31개밖에 안 됩니다. 예, 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알짜 기업을 인천공항에 놓쳐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모든 명분을 다 잃을 수 있는 이번 예. 사안에 대해서 정말 지역으로서는 애매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항공산업의 이런 그 독점까지 예. 수도권으로 다 내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 훼손되고 있다 봅니다. 앞서 뉴스에 나왔지만 금융 분야도 그렇고 이런 부분까지도 수도권 일극 체제 맞습니다. 점점 더 대응하지 못한다는 모습이 많은 시민들이 좀 탄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단체와 야권에서 그 대안으로 신생 LCC 부산 에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제주항공 참사도 있었고요. 이 시기에 이것 또한 적절한가 해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제주항공 사고로 사실은 시민단체로서 저도 애석한 마음이고요. 좀 예.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점검과 대책 이런 것들을 정부가 명확히 해결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대목이고요. 네. 그런데 항공사고에 있어서 오보론 사고는 사실은 대형 항공기냐 LCC냐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동안 아니라는 있어 왔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것은 제주항공의 사고는 영세 LCC 문제라기보다는 그 1차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 그 다음에 또 로컬라이저의 둔덕과 그 끝단 콘크리트 구조 예. 여기에 직접적인 충돌을 하면서 그게 충격의 참사의 원인이었다라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 만큼 예. 좀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서 항공 운영 그리고 공항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보다 좀 확실하게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이런 거를 좀 불식시킬 수 예. 있는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된다 여기입니다. LCC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절대적으로 또 경계를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짚을 건 짚어봐야 네네. 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만약에요, 그 부산에어 설립을 한다면 에어부산의 지분을 갖고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에어부산 같은 예. 경우에는 부산이 지분을 한 16.15% 갖고 있습니다. 정도 가량 가지고 예, 예. 있어요. 우리 부산시만 해도 약 2.9%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그 부산에어를 설립하는데 초기 비용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면허를 취득한다든가 이런 거에 약 150억 알겠습니다. 정도 예,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네네. 예, 예. 참 답답하네요. 좀 잘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